지금부터는 이제 배재고 사태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흐름이 지금 또 이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네. 아주 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문제 있다. 이거 이번에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더 이상 풀리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내가 나가서 좀 짚어야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서요. 오늘 또 급히 모셨습니다. 황희두 이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입니다. 네. 예. 일단은 지금 상황 잠깐 정리하고 우리 이사님 준비한 내용 저희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룡기 대회에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네.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광주 제1고등학교 선수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5.18을 조롱을 한 건데요. 5.18 당시, 그러니까 80년 당시에 광주 제1고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레전드 야구 선수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이 지금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 이게 자꾸 별일 아닌 것처럼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뭐 별거 아니잖아. 말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런 사람들이 이거 봐야 돼. 이거 너 광주 출신이잖아. 너 맞아요. 이런 거 좀 신경 좀 써, 임마.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당시 제1고에서 활동했던 선수들이 굉장히 나는 이제 야구를 잘 모르니까 캐트 타이거즈에서 굉장히 맹활약했던 선수들이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네, 이분들인데 방수원 선수 그리고 차동철 선수 이분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덮어놓고 이걸 뭐 수십 분을 왔을 거 아닙니까? 그 두드려 보면서 친구 동생 찾는다 했으니까 그 실체들을 봤더니 그냥 넘기면 못 봐요. 대검 차 코로나 죽인 걸 봤는데 요 대검은 내 가슴 푹 들어오는데 어쨌고 나 그때 순간 기절한 거야. 너 죽여도 죄가 아니야 가들은. 청룡기 대회를 나가려고 이 관사에서 합숙을 하고 있는데 밤에 경운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다 손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운동회 나가봤더니 이 운동장이 전부 일렬로 다 텐트가 군인들과 네, 군인들이 다 이 점령을 해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이런 이야기도 이런 정말 마음 아픈 것을 서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근데 지금 가해자들에 대해서 자꾸 봐줘야 한다. 과하다만 얘기하고 있어. 그 가해자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 계속. 피해자의 이 정말 아까 얘기하잖아. 서울 사람들은 몰라. 본인은 봤거든. 죽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거든. 실제로.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한다니까. 그러면서 계속 뭐 야유 좀 한 것 같고 너무 징계가 과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영상에서는 빠졌지만 그 선동열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숙소까지 계엄군이 들어왔대요. 아휴. 그래서 욕을 한 학생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선동열 부친께서 네.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겨우 이른바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다. 선동열 선수의 부친이 아니었으면은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선수가 자기도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에 가면은 저도 그 시대를 겪진 못했지만 옛 전남 도청 자리를 복원을 해서 전시를 해놨어요. 굉장히 상세히 전시해놔서 거기 가보기만 하셔도 그때 역사, 자료, 음성 다 남아 있습니다. 다 무료로 볼 수 있고 그것만 보더라도 그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방송에서 국민의힘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저도 1차 유족이에요. 제가 5.18 둥이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5.18 때. 저희 엄마가 친정집 가가지고 이제 저 임신해가지고 있을 때 저희 외삼촌이 저희 외갓집 그 가게에서 군인한테 대검으로 찔러 죽었어요. 아휴. 그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임신했을 때 목격을 한 거예요. 그 사촌 형 누나들은 지금 그때 아버지 잃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분들이 뭐 어르신도 아니에요. 뭐 70년대 초반, 뭐 60년대 후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차 피해자 유가족들이 지금 살아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걸 이렇게 조롱하고 한다는 게 반복되잖아요. 사람만 바뀔 뿐이지 반복되고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배제고 사건도 그래요. 배제고 학생들이 뭐 징계를 얼마를 받았네만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왜 광주일고 학생들이 피해받은 거에 대해서는 먼저 얘기를 안 하냐고. 안 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게 해결되고 나서 그렇지. 하는 거지. 우리 어렸을 때도 친구 간에 싸우면은 그 가해자 학생 부모가 피해자 학생한테 데리고 가잖아요. 잘못했다고 해. 미안하다고 해. 그런 식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지. 왜 그 얘기는 안 하고 자기 자식 표현의 자유만 얘기를 하냐고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자료들을 준비해 온 게 이게 지금 민주당 내의 인식이 어떠한가. 우리 또 부대변인님도 계신데 한번 현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저도 좋아요, 이제 좋아요. 7년간 내부 설득하려다가 맞아요. 포기했습니다. 안 된다. 아니 근데 그래서 황희도 선생님까지 예. 포기하시면 아. 우리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 내부 설득 포기했다. 밖에 공론화가 우선이다. 공론화에서 공론화에서 지금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전 민주당 비판 어지간하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영주의자라고 또 욕을 먹었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씩 자료를 보여드리면 네, 일단 좋아. 1번부터 갈게요. 1번. 천천히 해. 천천히 중요한 얘기. 오늘 괜찮죠? 천천히 예. 해. 일단 보시다시피 앞에 쭉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이 지금 실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 봐라. 씨. 왼쪽 사진은 배제고 맘카페인데요. 맘카페. 난리가 났죠. 뭐 키워드들 보시면은 너무 심하다. 뭐 스타벅스 가면 안 되냐. 정치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른들이 죽자고 물고 뜯고 이런 워딩들 들어가고요. 미치겠다. 오른쪽은 심지어 그 이상으로 아예 대놓고 좌표를 찍어서 그 광주일고 인스타 댓글에 테러를 합니다. 와.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피해자들한테 이런 좌표 찍기라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와. 연예인 김규리 씨, 이승환 형님 맞아요. 이런 분들은 팬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쉽지가 않아요. 아이유 씨도 쉽지 않죠. 안 돼. 근데 일반 시민들, 그러면- 약자들은 아니 오죽하겠습니까? 절대 못 견뎌. 그 관점에서 제가 민주당에도 계속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꼭 이런 시점에만 핏대 높여서 얘기를 해요. 심각하다고. 평소에 제가 이런 얘기 할 땐 듣지도 않고요. 저보고 맨날 강성이래요. 아,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진짜 여기 봐봐. 5.18은 폭동입니다. 전라 인민공 아니 여기는 피해를 본 곳인데 그렇죠. 그리고 한국 정부에 의한 국가 폭력을 당한 곳인데 이런 나라는 없어. 맞습니다. 그리고 몇몇 의견들 보니까 뭐 학생들 징계한다고 이게 끝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전 누구도 이거 학생들 징계로 끝난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건 기본이지. 네, 기본인데 마치 그냥 그런 주장들을 학생들 어떻게 강하게 처벌하면 끝나는 것처럼 이게 또 비틀어지더라고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처벌도 안 하잖아. 이게 별 문제 없는 게 돼버린다고.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보여드리려 합니다. 두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특히 가장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저는 자그마한 동정도 줘서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지고 있을 때 이런 짓을 했어도 심각한 거죠. 보시다시피 6대2로 이기고 있던 상황입니다. 콜드게임 얘기가 나오고 있던 상황에 대놓고 광주 학생들의 멘탈을 짓밟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도대체 무슨 10대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거 어른들이 무책임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아까 말씀 주시긴 했으니까 가볍게 넘어갈게요. 뭐 과잉 도덕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건 이게 과연 국민의힘 내부의 얘기일까? 우리 부대변인님 계시니까 민주당 내부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들과 과연 다르다고 할 수 있나? 제가 7년간 느낀 겁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세게 얘기하죠. 평소에 어떤가? 이런 플랫폼에서 어떤 얘기들이 돌아다니는지 봤나? 묻고 싶은 겁니다. 네. 좀 어때요 내부에선? 지금은? 아니 근데 저희는 기본적인 의식은 사실 어떻게 국민의힘하고 우리가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 그게 아니고 음. 과잉 도덕주의다. 이 학생들 어린 아이들을 품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뭐 성향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품어줘야지 아이들을.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우리가 반성하자. 여기 뭐냐면 너무 이거 발끈하지 마시고 네. 그게 뭐냐면 국민의힘이랑 똑같다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소에 솔직히 좀 안일했다. 그렇지 않느냐라는 걸 질문하는 거고 네. 사실 그런 측면이 있죠. 모르겠습니다. 그는 예. 어쨌든 제가 뭐 여기서 그런다 안 그런다. 아 잘 모른다. 예, 우리 소속 의원들의 마음을 제가 다 모른다로 확인을 못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아 굉장히 또 조심스러워하시네요. 네. 예.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 평론을 하거나 정치하는 분들이 최소한 PD 수첩 1베이지 100 영상이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라도 네. 1시간도 안 되거든요. 이걸 전혀 보지도 않았다는 게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다 티가 나요.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도 인정합니다. 당사자들이 우리 다 알아요. 알고 부엉이 바이 타령하는 겁니다. 운지 재밌잖아요. 다 알고 있다고 학생들이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기성세대들이 나와갖고 몰랐을 거다. 맞아. 그럴 리가 없다. 맞아. 뭐 하자는 거지 도대체? 아 이게 진짜 마치 자기는 되게 관대한 맞아요. 것처럼 어른스러운 것처럼 아이들은
몰랐을 거죠. 그런 의도로 한 거 아닐 겁니다. 우리의 어른의 책임이죠. 이렇게 한가한 소리 한다는 거야. 현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여보다 본 적도 없으면서 맞습니다.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 지적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5번째 사진으로 연결되는 게 어느 정도 수위까지 가냐. 이게 원래는 수위가 너무 세서 제가 얘기를 안 하다가 최근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12구 참사 희생자분들 그 깔려서 돌아가셨다고 압력절이라고 조롱하는데 심지어 왼쪽 사진 보시면은 게시일이 10월 30일입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부터 조롱하는 게 학습이 된 거예요. 이태원 참사 바로 다음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바로 다음 날부터 저런 멸칭을 갖다 붙여요. 어휴. 지금 작업 세력이 있다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작업 세력이든 아니든 아니면 사실 더 문제인 거죠. 이미 이걸 학습한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뭐 세월호 분들은 이제 그 바다에서 돌아가셨다고 오뎅에 비유하고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력절 그리고 뭐 폭동절 이런 게 그냥 놀이가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냥 커뮤니티 일각에서 하는 얘기 아니냐 하는데 6번으로 넘어갈게요. 제목이 뭐냐면 왼쪽 사진 친구 먹었다. 저 손모양 일베 손모양입니다. 네. 어묵 먹으면서 내가 친구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최근에 PD 수첩에 인터뷰할 때 더 기가 막힌데 이후로 그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멘트가 이래요. 죄인이 맞으니까 엄마가 나보고 수긍하라 그랬다. 근데 내가 그런 엄마의 가스라이팅에 당한 게 후회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엄마가 반성하라고 한 예.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는 가스라이팅 당해서 예. 반성한 걸 후회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대로 대응 못했다. 내가 재판을 그래서 망친 거다. 그리고 한국 사이트에 글 올린 걸 후회한다. 왜냐면 해외에 올렸으면 안 잡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학생들이요. 어리니까 모르겠지라고 얘기하는 동안 이미 어떻게 하면 공격할 수 있는지 피할 수 있는지 다 학습해놨어요. 더 잘 알아? 더 잘합니다. 저희들보다 더 잘 알아요. 변호사, 뭐 서울대, 뭐 어디 그 김앤장 등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그들보다 온라인 세상을 더 잘한다는 더 겁니다. 잘 알아.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인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영일베들을 본 거예요. 우르르 몰려온 젊은 일베들을 보면서 올드 일베가 현타가 온 장면입니다. 왜 현타 왔냐? 나 때는 10몇 년 전만 해도 인터넷 세상에 숨어서 약간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이젠 애들이 대놓고 오프라인에서 저러고 있네? 하고 본인이 현타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게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렇죠. 그다음 온라인 일각에 있다 한 줌이다 몇 년 동안 얘기하다가 결국 이제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까지 나온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한 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우리 사회가 서부지법 폭동을 보고 그 기점 이후로는 인식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맞아. 아직까지도 한 줌 얘기가 나옵니다. 맞아.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준희 교수님 지적처럼 나만 아니면 되다 이건. 그거 말고 설명이 안 됩니다. 내가 안 당하니까. 그러니까 당한 사람들은 계속 살려달라고 하는데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특히 정치인이면 더더욱 자기가 빌미 줬으니까 그랬겠지. 맞아. 당사자시니까 좀 되게 그런데 그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울 텐데 최욱 자기가 빌미 줬으니까 그렇게 욕 먹겠지 하고 맞아요. 보지도 않아요. 맞아요. 맥락 안 봅니다. 네, 내가 그걸 왜 봐? 맞아요. 괜히 욕 먹는데 내가 나서면 나도 욕 먹는데. 그때 실제로 내 얘기라서 좀 그런데 단 한 명도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예. 그냥 다들 내가 이렇게 모든 언론에 공격당하는 거를 그냥 지켜만 보지 그 맥락에 대해서 그런 맥락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 있었어요? 저요.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야, 씨. 저요. 저 다른 방송 가서 얘기했다가 체육 똘만이라고 욕 바가지로 넘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나는 그러니까 내가 뭐 억울한 이게 아니고 뭘 얘기하고 싶냐면 결국 이 똑같은 일을 누가 당할 때 지켜봤던 사람이 똑같이 당한다는 거야. 그렇죠. 나는 이번에 그 이지은 대변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 누가 이제 그런 걸 당할 때 본인도 무서워서 말을 못했대. 근데 본인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걸로 막 갖다 붙이면서 자기 공격당할 때 그때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자기도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던 거. 예.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당하더라 얘기를 하더라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내 얘기를 하면 내가 얘기하면 좀 이상한 이게 뭐 설득력은 떨어지지. 네. 그래서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몰랐다는 변명이 그러면 최근 이야기인가? 보시면 제가 극히 일부만 가져온 겁니다. 타임라인을 보여드리려고. 맨 위에 기사 보시면 2013년이죠. 그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몰랐다라고 얘기하고요. 2019년에도 26년에도 이 세 건만 있었던 게 당연히 아니죠. 그러네. 그냥 시점을 보여드리려고 저 세 개 가져온 겁니다. 지금이랑 똑같네. 맨날 몰랐대요. 아주 제가 좋게 해석을 해도요. 2010년 초중반 정도까지 몰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까진. 그냥 아주 극단이 이렇게 시작을 한 거니까. 근데 지금 10수년, 거의 20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몰랐다는 변명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전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이게 뇌를 겨냥한 공격이다. 이런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칼럼들이 올라오더라고요. 10대들 극우몰이하지 말아라. 뭐 멍청하다고 이렇게 몰아가지 말아라. 다들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오히려 묻고 싶은 거예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그럼 저건 도대체 뭔가? 아이고, 뭔가 그럼 정보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 본인도 모르게 합리적이지만 이런데 휩쓸렸다. 아주 좋게 해석해도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현실이란 걸 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저도 당에서 그동안 뭐 홍보 소통이나 디지털 대응이나 여러 역할들을 했었는데 주요 결정권자분들이요. 커뮤니티 글 한 번 안 써본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커뮤니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해봐서 안다. 말하면은 딱 끊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디테일하게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지금 이 사태를 여기까지 불러온 결과다. 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게 어떤 또 변명들이 나오냐면 국대가 그 국가대표 장채환 씨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또 다른 국대 선수가 또 일배 논란이 있었죠. 나 국위 선양하느라고 바빴다. 그래서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학이 우선이지 않냐고 얘기하신 분들 그 주장대로 가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가면요. 그리고 심지어 막 뭐 방송 중에 그냥 생방 중에 막 따귀를 때리고 막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아 이거 근데 웃자고 한 거다. 유머였다. 유머라는 게 이런 식으로 소비가 됩니다. 그게 이제 10번 사진하고 연결되는데 방송은 방송으로 봐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방방바 해라. 그래서 요 채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박스에 뭐 진지충들 나가라. 불편충들, 예민충들, X선비들 쳐내라. 방송은 재미로 봐야지 뭐 이렇게 와가지고 호들갑이야. 이 과정에 앞서 말씀드렸던 온갖 혐오, 뭐 허위 사실들이 다 지금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PC주의에 대한 반감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적대시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030 요 온라인상에 있는 이 커뮤니티의 그 지지를 받으려면 간단합니다. 저들의 자유 대변해주면 돼요. 제가 저처럼 이런 거 문제 제기 안 하고요. 제가 그럴 수 있지. 팬코도 그럴 수 있지. 이런 걸 표현의 자유로 이렇게 대변해주면요. 이준석이랑 똑같은 환호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민주당의 정체성이랑 맞냐 이거죠. 안 맞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거고요. 네. 11번을 보여드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위인지 보여드리려고 하나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여중생 납치 살해했던 김길태 기억하십니까? 네. 그 사람의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성폭행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개인 방송에서, 방송에서? 개인 방송에서요. 아, 심각하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른쪽에 채팅 반응을 일부 가져온 겁니다. 크크크 하고 있죠. 아 진짜네. 네, 신났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래도 논란이 되니까 이 플랫폼 자체적으로 영구 정지를 시킵니다. 근데 다시 활동을 재개시켜줘요. 왜? 플랫폼 입장에선 저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수수료 받아야 되니까. 그래. 그 과정에 그럼 무슨 인식을 하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대고 저런 걸 막 그냥 용어들을 쓰는 거예요. 이런 저들이 쓰는 어떤 유행어 같은 것들. 그럼 선생님이 당황하는 걸 보고 또 낄낄대는 거죠. 그럼 그게 앞서 보여드렸듯이 미 엑스 놈. 이게 이들 사이에서는 훈장이 되는 거예요. 얘 센스 있다. 얘 용감하다.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거고 12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진짜 심각하네. 반인륜적인 일배식의 워딩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기초수급자 비하 내용 들어있죠. 위안부 얘기 들어있죠.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정치 내부의 이슈로 간 게 아니라 MB 정부 때 시작한 게 게임, 웹툰 등등등 문화적으로 파고들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이걸 자꾸 정치, MB 얘기가 나오고 국정원 얘기가 나오면 그냥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움직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틀을 깨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있었던 일을 보여드린 거고요. 네. 13번으로 넘어가면 이게 또 누구랑 연결되냐? 방금 보여드렸던 그 게임 BJ는 이 신남성연대 배인규랑 또 연결됩니다. 그렇게 이제 팬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유입이 되면서 정치적인 성향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남성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활동을 하지만 실제로 정치 행보를 보이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22년도에 저한테 공개적으로 협박을 영상을 여러 개를 찍어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승소를 했는데 민사는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또 항소했고요. 지금 4년 반이 지났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이 그냥 법적 대응하면은 다 되지라는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그렇게 아니야. 쉽게 안 됩니다. 쉽게 안 돼. 그리고 장사의 신 은현장님이 대표적으로 보여주셨지만 돈 엄청 들어가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나설 수도 없는데 안 돼. 고소가 만능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저는 일부만 저는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4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제가 그 사이에 고소를 엄청 많이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돈 수천만 원 썼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실제로 재판까지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제가 그 승소를 한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 과정에 문제가 뭐냐면 오른쪽 사진 보시다시피 DC 인사이드에선 대놓고 저희 어머니에 대한 성기들이까지 치는데 나 안 잡히더라. 나한텐 경찰 연락조차 안 오더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찰 단위에서 검찰로 가는 거 어렵고요. 검찰에서 재판부로 넘어가는 거 더 어렵습니다. 이게 DC 플랫폼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DC 로그인제 얘기도 몇 년째 하는데 안 돼요. 심지어 민주당 안에서 DC 운영자는 중도다. 그렇게 뭐 비판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죠, 계속. 이거를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번 사진 넘어가 보면요. 이게 일베 활동 부류를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것도 심지어 6년 전입니다.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됐겠죠. 근데 보시면 돈 받고 활동하는 부류, 잼머니부터 정치적인 신념, 성적인 호기심, 낮은 자존감, 관심 종자, 스트레스 해소, 현실 부적응, 단순 재미, 지인들 영향, 이게 또래 문화죠. 마지막 10번. 일베를 스스로 진짜 혐오하면서도 나는 일베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류들. 6년 전에도 이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 별거 아니겠지. 그러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분류한 것만 봐도 단순히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신자유주의랑도 연결되고요. 7월 2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스벅 응원 징계 파장입니다.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한창 논란을 야기시켰던 스타벅스 사태가 또 다른 양상으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열린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배재고 선수들이 상대팀이었던 광주 1고 더그아웃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외친 게 문제가 된 건데요.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안으로 판단했고,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배재고에 대해 전국 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극단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포츠 정신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 맞지만 거리 너무 과합니다. 학생들은 스타벅스의 마케팅 논란을 패러디한 것일 뿐이고 5.18 정신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것이 자체 조사 결과이기도 합니다. 징계는 명백히 과도하고 폭력적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또한 스벅도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았다면서 비정상적으로 무겁고 과도한 징계라고 강조했고, 이준석 대표 역시 징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악질적 조롱이라면서 배재고 야구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아닌 어른들의 책임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학원 스포츠의 현실에서 출전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사실상 선수로서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학생들에게 극우 뉴라이트 사상을 주입해 선수들의 잘못된 행동에 이르게 한 이효준 교장은 이런 사태에 총체적 책임을 지고 지금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발언 자체는 비판받아야 하지만 이 사안이 일어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 학교와 어른들의 역할과 책임이 충분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마땅한 조치냐, 과도한 징계냐를 두고 여론 역시 갈리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청룡기 고교야구 경기 도중 부적절한 응원구호를 외친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 1고를 직접 찾아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1고는 오는 6일 오후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의 사과 방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배재고 측은 광주 1고 강당에서 30분가량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진 뒤 5.18 국립민주묘지도 함께 참배할 계획입니다. 이규현 광주 1고 교장은 기말고사 등 학생들 시험 일정과 야구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 등을 고려해 배재고의 사과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징계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화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일은 어른들의 비뚤어진 역사 인식이 결국 애꿎은 학생들의 발목을 잡아챈 형국입니다. 배재고 야구부의 철없는 조롱 뒤에 숨은 뉴라이트 사상 주입 의혹이 수면 위로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역사를 경멸과 비난의 소재로 활용하는 잔인한 문화를 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출전 정지 6개월이라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내린 스포츠 공정위의 징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조치였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다행히 광주일고 측이 용서의 손길을 내밀며 학생들이 직접 5.18 국립민주묘지를 참배해 반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철없는 후배들을 넓은 가슴으로 품어준 광주일고의 결단이 우리 사회에 묵직한 울림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